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뇌혈관병원의 뇌출혈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외과 조동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이대 뇌혈관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환자분들이 눈높이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개원 1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좀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고 자주 만나고 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환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이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혹시 또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점이 있었으면 또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2024년 이대 뇌혈관병원 건강환자 뇌혈관 질환 바로 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대 뇌혈관병원장을 맡고 계신 송태진 교수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오늘 저는 마스크 쓰고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무더위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조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평상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데 저 이제 오시면 뭐 괜찮으셨어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많으셨는데 이게 좀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좀 자리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사실 제가 올해 이제 49살인데 병원장이고 그런 거 하기에는 솔직히 되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한데도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또 저희 우리 같이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환우분들께서 저희 믿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또 뇌혈관 병원도 되고 또 이제 우리 특히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요즘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일로 좀 의사 선생님 보는데 다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전공의도 없고 언제 들어올지도 잘 모르고 교수님들 다 그냥 집에도 잘 못 가고 계신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이제 필수 의료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이렇게 24시간 365일 우리 박문석 교수님, 조동현 교수님, 또 강규 교수님, 또 우리 유경 교수님 다 지킬 수 있는 건 다 또 우리 환우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것을 좀 같이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많이 해소하실 수 있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있을 강좌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 강의 준비된 강의는 4가지 강의가 있고요. 이제 먼저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대해서 박무석 뇌경색 센터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제 뇌동맥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이제 나머지 후반기 세션에서는 뇌졸중 극복하기라는 걸 주제로 이제 이유경 재활의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종양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방사선 종양학과 강병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박무석 교수님의 강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뇌혈관병원 뇌경색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 박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관련돼 있었는데요.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뇌경색과 급성기 뇌경색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이제 외래 때 자주 좀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경색 진단받고 나면은 이제 외래 오셨을 때 종종 내가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제가 뇌졸중인가요, 뇌경색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용어를 잠깐 보게 되면은 한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거의 쓰시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뇌졸중이라고 이제 통합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뇌졸중 안에 이제 허혈성 그리고 이제 출혈성으로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을 저희가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출혈성 뇌졸중을 이제 뇌출혈이라고 보통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왼쪽인데요. 왼쪽이 이제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에 관련된 사진이고, 오른쪽이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에 관련된 그 그림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간에 이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가지고요,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뇌로 피가 공급되지 않고 그로 인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반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 안에 있는 혈관이 이제 터지게 돼가지고 혈관 안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나와서 뇌가 손상을 받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왼쪽에 있는 뇌경색에 관련돼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혈관이 막힐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밝히거나 지금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지금 유명하죠. 동맥경화라고 해서 혈관 자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막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막히게 막혔는데 그 혈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주로는 이제 요 아래쪽 혈관이나 심장 쪽이 될 텐데요. 거기서 피딱지나 혈전이라고 얘기하는 피딱지가 만들어져서 이게 머리로 쭉 올라가서 이 혈관을 막아서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뇌경색이라고 하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피가 뇌로 통하지 않게 되면은 그 통하지 않는 뇌 쪽,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 쪽의 뇌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사진이 이제 CT 사진인데요. 보시는 이제 왼쪽에 해당하는 뇌가 정상이고, 오른쪽에 여기 까맣게 보이는 뇌가 이제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은 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뇌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급성기 뇌경색 치료라 함은 이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뇌를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뇌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막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뇌가 이게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천천히 조금 죽어가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 그래서 이제 뇌랑 그 뇌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이는 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뇌고요.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뇌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는 요로 뇌가 이제 앞으로 죽어가는 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면은 실제로 여기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거고요. 치료가 잘 안 돼서 이게 빨간색이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예후가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그 빨간색이 커지는 것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10분, 1시간, 3시간, 6시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고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빨리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라고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구문은 저희가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뇌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다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만 뇌졸중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로는 이제 팔, 다리가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뇌경색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서서히 증상이 나빠진다면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혈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평소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편측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한쪽 얼굴, 팔, 다리 쪽에 감각이 이상한 경우 또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 힘이 떨어져서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뭐 앞이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인다 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뇌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패스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얼굴이 비대칭, 팔, 다리 힘이 떨어지고 말하는 게 어려우면은 빨리 이제 연락을 해서 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어적인 복잡한 거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간단히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제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가족분, 이제 친지분들한테 아침에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유는 일어나서 내 가족한테 가려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 친지를 보고 웃게 되면은 입술을 이제 좌우 비대칭을 보는 거거든요. 때문에 웃게 되면은 내 얼굴이 비대칭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순간 내 말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곁들인다면 뭐 손까지 흔들어서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면은 내 팔에 힘이 떨어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아침 인사만으로도 내 몸의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빨리 연락해서 이상이 있다면 빨리 연락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그만큼 치료가 빨리 진행되고 그 치료 이후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게 되면은 검사를 하는데요. 뇌경색 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익히 알려져 있는 CT, MRI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외래 오시면은 CT가 좋아요, MRI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CT로 잘 볼 수 있는 질환이 있고 MRI로 잘 볼 수 있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나한테 적합한지는 이제 그 상담한 진료 받던 의사 선생님이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뇌 경색, 그러니까 뇌의 손상을 보기 위해서는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 CT는 뭔지 요 안이 좀 뭉뚱그려진 느낌인데 여기 MRI를 보이는 거는 뭔가 하얀색도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고 구조물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때문에 안쪽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MRI, 뇌경색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MRI를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검사 이외에 혈관이 되게 아까 혈관 질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을 잘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혈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떤 혈관의 이상을 잘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CT든 MRI든 이렇게 혈관 모양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은 조금 이제 익숙하시죠. CT를 받고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여기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렇게 CT에서 이렇게 보이는 정도면 꽤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보여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연히 특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성기 때는 딱히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이게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히 급성기이기 때문에 CT에서 안 보였던 것뿐이고요. MRI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게 뇌경색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거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있어서 그 세 가지는 주사제 치료, 주사제 투입 또는 혈관 내 중지적 시술 그리고 약물 치료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사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TPA라고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이 약을 드리게 되면은 이 혈관에 이렇게 막혀 있는 혈전에 이 주사 성분이 갇혀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이 혈전을 이제 조각조각 내게 되고 그 녹아진 혈전이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이 혈관이 개통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추가적인 이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급성기 치료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뉴스에서 이제 골든타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때문에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4시간 반 이내에 오셔서 4시간 반 이내에 제가 주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다 안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혈관 내 중지적 시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혈관에 이런 혈전이 들러붙어 있어서 혈관이 막고 있을 때 이런 스텐트라는 기구를 넣어서 이 스텐트에 혈전을 들러붙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텐트에 혈전이 들러붙어 있던 걸 끄집어내게 되면은 혈관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런 관을 통해서 올라가서 혈전을 이렇게 빨아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막혀있는 혈관을 연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혈관의 중지적 시술도 역시나 마찬가지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혈관일 때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의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주사약 같은 경우 4시간 반이 아니라 이런 시술은 24시간 또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지나더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시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5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뇌경색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젊은 쪽에 속합니다. 젊은 만큼 뭐 특별한 과거력도 없고 약도 안 드시고 계셨던 거고요. 근데 일 다 끝나고 퇴근하시면서 봤더니 왼쪽 얼굴, 팔, 다리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이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라고 주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이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빨리 오셔야 되세요. 주무시고 났더니 일어났는데 여전히 증상이 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저희가 주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도 이분께서는 더 확 나빠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셨던 상황이었고 검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로 뇌가 죽은 자리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좌우가 반대거든요. 왼쪽에 있는 혈관은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혈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죽어갈 뇌를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빨갛게 더 큰 범위로 피가 잘 안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땐 여기지만 이분이 이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요구에 대한 중지도 시술은 가능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렇게 올리고 봤더니 요즘 혈관이 안 보이네 하고 여기 스텐트가 깔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스텐트가 들어가 있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혈전을 걸어서 쭉 끄집어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열립니다. 아까 안 보였던 혈관이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 부분에 좀 좁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동맥경화가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점점 진행하다가 막혔던 거가 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나중에 여기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9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이시죠. 아까랑 반대로. 고령이신 만큼 이제 기저질환이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있으셨는데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잘 걸어다니시고 정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내원 당일 오전 11시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고요. 이후 그러니까 왼쪽으로 위압감이 느껴져서 지금 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넘어져서 그렇지 라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마비감이 생겨서 넘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이분은 이제 오셔서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하얗게 뇌경색이 확인이 됐고요. 아까랑은 다르게 이 위에뿐만 아니라 여기 아래까지 다 안 보입니다. 혈관이 안 보이고 역시 빨간색은 여기 하얀색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안 보이는 건 있다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 피가 원래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는 또 혈관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동맥경화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요. 머리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축포순환이라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피를 끌어오는 형태로 혈관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축포순환도 결국 기능을 잃게 되면은 이번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봤더니 아까는 여기 안 보이던 혈관이죠. 이게 경동맥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혈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날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피가 전혀 안 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스텐트라는 저희가 이제 기구를 넣고 혈관을 넓혀놨더니 이렇게 피가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저도 혈관이 안 보였으니까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피가 잘 통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에도 혈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위로 한번 들어서 봤더니 여기 열어주고 나니까 피가 잘 지나가요. 하지만 위에 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 혈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래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전이 날아와서 막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도 저희가 시술을 진행을 했고 하고 났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다 열렸죠. 피가 잘 지나가고 옆으로 가더라도 피가 잘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긴 피딱지가 나왔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급성기 뇌경색은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상이 있다면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오면은 저희가 일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시간 내라면 저희가 일단 주사제를 먼저 드릴 거고요. 주사제가 들어난 다음에 혈관을 확인해봤을 때 큰 혈관이 막혀 있고 앞으로 뇌가 여기 하얀 거에 비해서 많은 뇌가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혈관의 중지도 시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 시술을 하시게 되고요. 막힌 혈관이 이렇게 열린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있었던 이런 하얀색 정도만 남아 있고 이 나머지 빨간색이 주고 있는 뇌를 제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자분은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거의 후반부인데요. 제가 이제 치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이 소위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빨리 회복하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또 병이 생기면 더 나빠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뇌경색을 일으키시는 원인이 많이 있을수록 제가 치료를 해도 나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급성기 뇌경색 치료라고 하면 빨리 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런 뇌경색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치료에 보이지 않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요. 뭐 혈압, 뭐 당뇨, 고지혈, 그리고 뭐 내가 심장병, 부정맥이 없는지, 그리고 내 평소 생활 습관이 뭐 뚱뚱하지 않은지, 술, 담배를 즐겨 하지 않은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고요. 당연히 여기 해당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뇌경색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뇌경색이 생겼을 때 저희가 치료를 잘 한다 하더라도 어떤 좀 안 좋은 이유를 가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잘 관리해 주시고, 뭐 술, 담배, 체중 조절 같은 걸 같이 해주시면은 더 그 치료 첫 단계를 잘 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에 의학 기술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많이 발달을 해서 뭐 심장이 망가지거나 폐가 안 좋다 했을 때 이런 주변 기구를 통해서 이제 살아있게 만드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이 이제 뇌가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건 맞느냐라는 거 고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좀 잘 됐다 하더라도 이건 치매 환자분이시고요. 치매라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살아있고 걸어다닐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내 가족으로서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뇌라는 부위가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의학이 발달할수록 더 중요해지게 되고 삶의 질을 따지는 그런 이런 생활 습관 변화, 생활 그런 모티브 변화에 있어서도 얘는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혈관 병원은 이런 뇌 질환자가 있을 때 저희가 최선의 치료를 다해서 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들으시거나 평소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2월 달에 오른쪽 꽈리가 있어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오른쪽 여기 머리가 많이 가려워요. 네. 가려. 아, 네. 근데 이제 그 꽈리는 여기 계신 조동현 교수님께서 전문가셔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예, 그 저한테 수술하셨나요 혹시? 아, 선생님한테 하셨나요? 네. 이 수술할 때는 이제 피부를 이렇게 절개하게 되는데 저희가 피부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은 그 신경들이 어쩔 수 없이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들어가니까 피부를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신경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감각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 완전히 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가렵고 애리고 시리고 이런 증상들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예.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돼 있고 조금 길면은 뭐 1년까지도 간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네. 보통 몇 개월 정도 가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차피 거기 적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불편한 거는 나중에는 사라지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치료센터장인 조동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